시험 범위면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조금 더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핵산이 있어요, 핵산. 그래서 핵산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단백질처럼 어떤 단위체가 존재를 하는데, 핵산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DNA이고 또 하나는 RNA여서 핵산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류에 맞춰서 단위체도 각각 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 핵산의 단위체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가 되냐면 단위체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자체가 이게 원래 실제 얘 분자 구조거든.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표현할 때는 내신에서도 그냥 이렇게 생긴 모형으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은 DNA하고 RNA라는 어떤 핵산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체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중심에 이렇게 당이 있어요, 당. 그럼 어쨌든 이제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로 돼 있냐면 이제 탄소가 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당이 있고, 그 다음에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당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부분에 이제 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DNA나 RNA를 이루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들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건 몇 부분으로 돼 있다?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맞지?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 1대 1대 1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뭐 하냐면 이제 결합해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각각 얘네들 단위체가 성질이 조금씩 뭐 하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틀린 게 이건 이제 어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DNA, RNA라고 표현할 때 이 NA다라고 했을 때 요건 이제 줄임말이어서 요 NA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뉴클레익 애시드다라고 해서 요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핵산이라는 뜻이에요. 핵산. 알지?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원래 이제 최초로 이런 핵산이 발견된 게 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핵산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세포질에도 이제 핵산이 존재를 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핵이나 이제 세포질에 존재하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핵산이다. 그래서 NA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얘는 D가 붙어 있고 얘는 R이 붙어 있는데, 이게 D하고 R의 차이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요거 때문에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라고 부르는 게 다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도 당이고 얘도 당인데 이 두 당이 서로 뭐 하냐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보통 당을 우리가 영어로 치면 이게 이렇게 부르거든? 그래서 그냥 리보스라고 읽으셔도 되고 라이보스라고 읽어도 돼요. 그렇지?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당이 리보스 혹은 라이보스야. 그렇기 때문에 RNA는 요 제일 앞에다 뭘 갖다 붙이는 거야? R을 붙이는 거야. 알죠? 그래서 뒤에는 핵산인데 그 앞에 R이 붙은 거는 RNA를 구성하는 당 이름이 리보스이기 때문에 이제 R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DNA를 이루는 당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두 당인데 얘는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정확히 치면 탄소 5개로 되어 있는 5탄당이에요, 5탄당.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5개가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번호를 매겨서 이제 이 2번이라고 부르는 요 탄소 위치에 리보스는 OH가 있는데, DNA를 이루는 당은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야? 산소가 하나 빠져 있어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산소가 빠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 당이 어떻게 되냐면, D가 접두사로 쓰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었냐면 산소를 의미하는 옥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 접두사가 D가 붙으면 무슨 뜻이 있는 거야?
방학 때도 했잖아. 제거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잖아. 디스트럭션도 D고, 딜리트도 D고, 디터젠트도 D고. 그래서 삭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디옥시 하면 여기 있는 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빠져 있다? 산소가 하나 빠져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DNA는 앞에 뭘 붙이는 거야? DNA 그래서 앞에 이제 D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D와 R을 붙이는 거에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점이 서로 뭐가 다르다? 당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요거하고 요거와 서로 이제 당이 다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얘네 둘의 뭐가 되냐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가 있냐면 염기라는 게 존재해요. 염기. 알았지? 이게 정확히 치면 염기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걸로 치면 유전자가 곧 염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전자는 곧 염기가 유전자라고 보면 되는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와 T와 C와 G 이렇게 해서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DNA를 이루는 단위체가 A가 될 때랑 T가 될 때랑 C가 될 때랑 G가 될 때랑 뭐야?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몇 종류 있는 거야? 그래서 4종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4라고 써놓은 이유가 그래서 4종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로 하면 여기 RNA가 있었을 때 RNA 염기에는 A와 U와 C와 G가 뭐냐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염기가. 그럼 여기에 A가 들어오고 U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고 G가 들어오면 다시 또 몇 종류가 돼? 다시 또 4종류가 돼요. 그래서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도 역시 몇 종류다? 자, 4종류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볼게. 자, 잘 들어야 돼요. 시험 문제를 푸는데 헥산의 단위체가 몇 종류냐라고 하면 몇 종류인 거야? 그냥 헥산의 단위체가 몇 종류야? 몇 종류야? 응? 8종류야. 그지? 여기 4종류, 여기 4종류. 해서 8종류죠. 그지? 근데 이게 혼자 공부할 때 머릿속에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가 A, T, C, G고 여기가 A, U, C, G면 A가 중복이 되고 C가 중복이 되고 G가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헥산을 이루는 단위체는 7종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냥 혼자 공부할 때. 되겠어요? 근데 7종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다시 해볼게요. 5종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뭐가 달라? 당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뭐를 붙였을 때 똑같이 A를 붙였잖아.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될 때 A는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당이 디옥시 리보스고 얘는 당이 뭐기 때문에 리보스기 때문에 똑같은 염기가 들어가도 뭐다? 단위체 자체가 달라지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헥산을 이루는 단위체가 총 몇 종류예요? 라고 하면 몇 종류 하면 돼? 8종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DNA를 이루는 단위체는 몇 종류야? 몇 종류 하면 돼? 4종류. 그럼 RNA를 이루는 단위체는 몇 종류야? 하면 몇 종류 하면 돼? 4종류. 알았지? 그러면 헥산을 이루는 염기는 몇 종류야? 헥산을 이루는 염기는 몇 종류야? 5종류. 그지? A와 T와 C와 G와 뭐가 있다? U가 있으니까 5종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딱 보는데 예를 들면 뭐 DNA하고 RNA의 어떤 단위체인지를 주지 않아. 학생들한테. 어떤 단위체를 주지 않고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우리가 두 그림을 봤을 때 이게 DNA 단위체인지 RNA 단위체인지 뭐야?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할 때 얘는 T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얘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U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당의 생긴 모세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도 얘는 T고 얘는 뭐기 때문에 U기 때문에 U가 들어가 있는 게 RNA를 이루는 단위체고 T가 들어가 있는 게 뭐다? DNA 이루는 단위체다. 이렇게 단위체 자체를 그림을 보고 또 구분할 수 있겠지. 왜냐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이런 뉴클레오타이드의 그림을 주고 여기하고 여기에 뭐 산소가 있냐 없냐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김새는 똑같이 준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떤 건지를 구분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 갖고 구분하는 거야? 염기가 어떤 게 붙어 있는지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하고 여기에
염기를 갖고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너네는 넘기지 말고 이제 선생님만 잠깐 뒤로 가볼게요. 안 넘겨도 돼. 나만 잠깐 보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딱 12번 이제 보잖아. 시험 문제 이게 여기 푸는 건 다 내신 문제란 말이야. 그럼 시험 문제 보면 다음은 헥산의 단위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그잖아. 이게 당을 그냥 다 어떻게 그려줬어? 그냥 생김새는 다 똑같이 오탄당으로 그려줬단 말이야. 그럼 두 개의 그림이 뭐가 안 돼?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는 T라고 하는 타이밍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U라고 하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유라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를 보고 얘는 DNA를 이루는 단위체고 요거는 RNA를 이루는 단위체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선지상으로 봤을 때 가는 뭐라고 해야 돼? DNA의 단위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의 당이 뭐가 되는 거야? DNA 단위체니까 뭐다? 디옥시라이보스가 되는 거고 나의 당은 라이보스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이따 생각하면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할 때 아미노산도 단위체가 막 20종류고 그 다음에 막 얘는 얘가 4개고 얘가 4개고 합하면 8개고 뭐 염기는 5개고 이런 종류들이 숫자로 나오잖아. 그럼 이게 저 앞단원에서 빅뱅 할 때처럼 뭐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가 1대1이었다가 7대1이었다가 개수비가 12대1이었다가 질량비가 3대1이었다가 막 이런 걸 다 뒤섞이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러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는 또 3켈빈이고 어떤 또 3000켈빈이고 어떤 때는 또 1000만 켈빈 어떤 때는 1억 켈빈이고 이게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그걸 반드시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갔던 이제 주간지를 그래서 다 모아서 이렇게 서머리한 거를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만들어 다 정리해놓긴 하는데 나눠드리고 뭐 굳이 파일로 굳이 종이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파일로 받아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서 쓰면서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제를 통합과학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개념이에요. 개념. 알았지? 특히 물리 파트가 아닌 이상 그리고 뒤에 화학의 막 산염기 중화 반응이나 산화환원 문제가 아닌 이상 특별하게 막 문제를 엄청나게 막 뒤 섞어가지고 꽈서 낼 수 있는 건 별로 없단 말이야. 거의 다 개념에서 니네 다 틀려. 그렇지? 왜냐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외울 게. 아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DNA하고 RNA를 이루는 뭐다? 기본적인 단위체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명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를 해볼게요. 그래서 3번은 이제 헥산의 단위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그럼 아까 했던 걸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아까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면 첫 번째가 뭐였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뭐다? 공유결합이 일종인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이루어져서 뭐다?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서 뭐다? 어떤 입체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고 입체 구조가 생겼을 때 기피로서 뭘 갖는다?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순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헥산이 형성되는 과정도 어떤 특정한 뭐다? 어떤 특정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헥산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요. 그렇지? 이게 책을 만든 사람은 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정확히 치면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띄워놓고 책을 만들었거든.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왜냐면 단백질 헥산 분명히 계속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헥산이 형성되는 과정의 첫 번째, 알았죠? 첫 번째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랑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야.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랑 이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뉴클레오타이드랑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뭐 하는 거야? 이제 서로 결합을 해야 돼요. 이거 다 이게 하나의 단위체고 이게 하나의 단위체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근데 아까 설명할 때는 펩타이드 결합, 알았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될 때는 하나의 아미노산의 카복실기랑 하나의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가 뭐 하는 거야? 서로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랑 누구랑 결합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럼 그런 거랑 똑같이
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랑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얘네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빈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맞죠?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어디냐면 인산이에요. 맞죠?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랑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사이에서 방식은 똑같아. 알았지?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뭔가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결합하려면 뭔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뭐가 빠지냐면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무슨 결합이 생기냐면 에테르 결합이 생기는데, 알았지? 에테르 결합이 생기는데 이거는 통과를 한참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산과 당이 서로 결합할 때 물이 빠져서 에테르 결합이 형성된다? 이건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져요. 절대로 안 물어봐. 알았지? 절대로 안 물어봐서 이게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랑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어디에서 인산 사이에서 어디하고 어디가 결합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서 뭐 하는 거야? 요렇게 결합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거기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간다? 자,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당과 이 인산이 서로 뭐 한다? 일종의 다시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유 결합을 해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뭐 하는 거야? 여러 개가 쭉 계속 뭐 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펩타이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뭐가 됐어? 폴리펩타이드가 된 거잖아. 그런 것처럼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긴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쭉 가잖아. 그러면 앞에 그냥 뭐만 붙이면 돼? 폴리만 붙이면 돼. 똑같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폴리 뉴클레오 타이드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죠? 패턴이 똑같은 거야. 알았지? 하나의 아미노산과 하나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그 펩타이드 결합이 수없이 많아지면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랑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에서 결합하면서 뭐가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수없이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기 때문에 그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다 이렇게. 폴리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폴리. 알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폴리가 뭐하다? 엄청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산하고 당이 있을 거 아니야. 인산하고 당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핵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이루는 골격이 만들어진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뼈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다리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사다리 이렇게 기둥을 얘네들이 만들면 뭐야? 사다리 우리가 계단 밟는 거 있잖아. 그게 다 이렇게 염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알지? 이제 가닥이 두 개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하나의 가닥이 있고 여기 하나의 가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자, 얘하고 얘의 차이를 잘 봐야 돼. 일단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뭐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다음에 뭐야? 딱 뒤집는 거거든. 왜냐면 그림을 잘 보시면 얘하고 얘의 뭐의 방향이 틀려? 당의 방향이 틀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얘를 기준할 때는 염기가 어느 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얘를 기준할 때 염기가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똑바로 있는 거면 나머지 하나가 얘를 기준할 때 뒤집어진 다음에 한번 돌려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닥의 뭐다?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알았죠? 이거 한 가닥 있었을 때 각각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다시 뭐 한다? 다시 또 결합을 해요. 서로가. 알죠? 그래서 다시 또 결합을 해서 이때 하는 결합이 뭐가 되냐면 수소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 그래서 수소 결합은 이제 공유 결합 같은 화학 결합은 아니고 그냥 어떤 덩치가 큰 분자하고 덩치가 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그냥 분자 간 인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냥 약간 단순하게 치면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랑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있을 때 이 안쪽 부분은 염기가 들어와서 염기들이 서로 결합하고 염기들이 서로 결합하고 염기들이 서로 결합하고 염기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염기들이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꼬아져 이렇게. 그럼 꼬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꼬아지면 이 가운데 염기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느낌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까서 쓰는 색연필 있잖아. 이게 껍데기 까서 쓰는 색연필. 그 까서 쓰는 껍데기 까서 쓰는 그 색연필이 그 색연필 빨간색 있으면 빨간색 축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똘똘똘똘 감겨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싹 감겨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중 나선이라고 하는 알았죠? 꼬여 있는 뭐다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참고로 얘네는 뭐 얘네들이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어떤 기능이 생기는 놈은 아니야. 단백질만 입체 구조를 가질 때 기능이 생기는 거고 헥사는 그 자체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뭐 한다? 어떤 기능을 하는 놈들은 아니야. 그래서 이중 나선에 무엇을 만드냐면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얘네들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합하는 뭐가 있다? 결합하는 패턴이 있어요. 알았지? 뭐 이걸 발견하는데 30년 이상 걸렸는데 뭐 우리가 한 10분 만에 이해한다는 건 뭐 거짓말이죠. 저 찾는 데만 엄청 오래 걸렸는데 심지어 저거 갖고 노벨상도 받았는데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하고 뭐가 붙어 있다? A하고 T하고 붙고 T니까 다시 뭐가 붙는 거야? A가 붙는 거고 G하고 C가 붙는데 다시 C하고는 뭐가 붙는다? G가 붙는다.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는 T랑 결합하고 뭐다? C는 G랑 결합하고 이렇게. 그래서 방학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았지? CGV에서 만나요. 알았지? SCGV야. 그래서 A는 T하고 결합하고 C는 G하고 결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합하는 뭐가? 결합하는 이 비율 관계들이 다 뭐 하냐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몸에 염기가 한 100% 있다고 치잖아. 그랬을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데닌의 비율이 30%잖아. 그럼 항상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결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타이민도 몇 프로야? 30%가 돼요. 그럼 전체 100 중에 아데닌이 30%, 타이민이 30%면 60이잖아. 그럼 나머지 몇이 남아? 40% 남으니까 그 40%는 다시 사이토신이 20%, 구안이 20% 이렇게 비율이 딱딱딱 나오겠지.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제 그것까지 물어볼 수 있고 약간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약발잖아. 그럼 하나 더 낼 수 있는 게 이 그림을 잘 보시면 A하고 T하고 결합하고 C하고 G하고 결합할 때 그림을 잘 보시면 뭐가 틀려? 수소 결합의 수도 틀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 문제에서도 이제 뒤에 문제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안 넘기셔도 돼요. 저만 넘길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일단 얘들아 이게 DNA야 RNA야? DNA죠. 두 가닥이니까. 그지? 그럼 DNA니까 이제 두 가닥이니까 이렇게 써서 이 헥사는 자, 두 가닥으로 돼 있으니까 DNA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은 방향이 서로 뭐야? 다르죠. 그죠? 얘는 하나 뒤집어 있으면 얘는 뭐다? 똑바로 있으니까 이게 방향이 서로 뭐다? 이제 다르다. 그 다음에 A가 무슨 결합이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야. 그럼 A는 뭐가 아니고? 공유 결합이 아니고 뭐다? 수소 결합, 수소 결합.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귿선지가 되게 골 때리거든. 디귿선지를 보시면 기역이 구아닌이면 니은은 사이토신. 그 다음에 디귿이 타임이면 니을은 뭐다? 아데닌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면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이거는 뭐야? 맞지?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기역 니은은 수소 결합을 몇 개 했고 2개 했고 디귿 리을은 수소 결합을 몇 개 했다? 3개 했거든. 그럼 심지어 이것까지 물어본 거야. 수소 결합을 2개 한 게 AT인지 CG인지를. 학교에서 아직 여기까지 안 갔니 얘들아? 어? 여기 안 했어? 그럼 만약에 했는데 선생님 오늘 수업하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똑같이 얘들아 여기는 수소 결합이 2개 있고 여기는 수소 결합이 3개 있어 이런 거 자체의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뭐 한다?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내버리겠다 이런 의지. 그래서 수능으로는 아마 나오겠지. 수능 출제될 때는 수소 결합의 수랑 왜냐면 지금 봤을 때 수능에서 막 물어볼 수도 있는 게 여기는 무슨 결합이고 여기는 무슨 결합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다? 복잡한 이제 헥산 구조가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DNA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RNA의 구조예요. 그래서 DNA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중 나선 형태의 구조를 띠는 거고 RNA는 단일 사슬에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얘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상한 말이 써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방학 때도 다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처음에 배울 때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언뜻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해볼게. 만약 내가 이게 있어 이렇게 내가 레고로 이렇게 뭐 멋진 성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쳐봐.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이걸 뭐 해야 돼? 이걸 분해해야 돼요, 분해. 그래서 이제 레고 성을 다 부셔서 분해하면 이제 뭐가 얻어지는 거야? 이게 얻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블럭이. 그럼 내가 이제 이 블럭을 뭐 하는 거야? 다시 조립시켜서 내가 만들고 싶은 뭐 자동차를 만든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 과정 중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만약 레고의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자동차를 못 만들었다라고 쳐봐. 맞죠? 못 만들었다. 얘를 부셔서 이걸 얻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다. 그럼 이게 못 만들게 된 이유가 뭐 수없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레고 성을 분해해서 블럭을 얻어서 그걸 갖고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 블럭이 자동차를 완성하는데 뭐야? 완벽하지 않는 거야. 그럼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레고 성을 분해해서 블럭은 되게 충분히 있어. 알았죠? 여러 종류의 블럭이랑 뭐 개수도 충분히 있는데 레고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건 이 자동차,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뭐다? 설명서가 없으면 못 만들어. 알겠어요? 그렇잖아. 블럭이 모질라던가 아니면 뭐가 없으면 설명서가 없으면 나는 얘를 내가 원하는 걸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소의 근육이라고 하는 무엇을 단백질을 섭취를 해 내가. 알았지? 그럼 내가 소의 근육이라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뭐 한다? 이 단백질을 소화를 하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소화해서 뭐 하는 거야? 아미노산과, 그러니까 레고 블럭과 같은 무엇을 얻는 거야? 아미노산을 얻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나의 몸에 필요한 뭐다? 나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받는 거야. 예를 들면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나의 뭐 머리카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지?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나한테 머리카락이 안 만들어진다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이게 부족한 거야.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무엇을? 아미노산을 여러 종류나 여러 개수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못 만드는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반드시 이제 아미노산은 몇 종류를 섭취해야 되니까. 20종류를 먹어야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요 섭취한 아미노산은 충분한데 자, 머리카락이 뭐야? 안 만들어져. 그럼 뭐야? 내 몸에 설명서가 없는 거야. 머리카락 만드는 설명서. 알았죠? 근데 그 머리카락 만드는 설명서 같은 게 뭐야? 쟤야. 저 설명서야, DNA가. 그러니까 DNA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했을 때 이 저장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내 몸에 필요한 뭐다? 단백질을 뭐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뭐다? 정보가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유전 정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DNA가 그런 단백질 합성하는 거에 대한 필요한 뭐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유전 정보가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를 담고 있잖아. 그럼 담고 있는데 저게 일종의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원본이야, 원본. 그럼 뭐 하면 안 돼? 손상되면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머리카락을 만드는 유전자가 손상이 되잖아. 그럼 뭐 머리카락이 안 자라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졸라 많이 자라던가 막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원본이기 때문에 이제 원본을 몇 개씩 갖고 있는 거야? 원본을 2개씩 갖고 있는 거야. 2개씩. 알죠? 그래서 하나가 뭐가 되면 하나가 약간 손상이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의 원본이 있으니까 그 하나의 원본을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 이렇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원본이 몇 짝이 있다? 2짝이 있는 거야, 2짝.
그래서 이제 두 짝의 원본이 있는데 그럼 이 원본이 이제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본에 대한 무엇을 만드는 거야? 이 원본에 대한 복사본을 만드는 거야. 복사본. 사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나눠주는 이 프린트는 다 뭐야? 사본이야, 사본. 그지? 그잖아. 나 복사해서 주는 거잖아. 내가 원본을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본이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 하는 거야? 요거를 복사하는 사본을 만드는 건데 그 복사한 사본이 RNA예요. 그러니까 두 가닥이 있으니까 DNA가 두 가닥이 있으니까 두 가닥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뭐 하는 거야? 베껴서 사본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RNA는 그래서 한 가닥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 두 가닥 중에 어떤 걸 하나 랜덤하게 그냥 베끼면 되니까 이 한 가닥 중에 어떤 거 하나 베껴서 뭐가 된다? 이제 RNA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RNA는 그냥 사본이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의 뜻은 뭐냐면 뭐 이건 방학특강할 때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 중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리보솜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DNA를 베껴서 RNA가 어디로 가는 거야?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리보솜에 주면 리보솜은 그 정보를 갖고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RNA 역할은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뭐야? 리보솜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 리보솜에서는 그 정보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단백질을 뭐 한다? 합성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저장이고 하나는 전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로 가면 1학기 기말고사 때 다시 전사랑 번역이란 파트가 나와서 그때 다시 이제 요거 이어서 이제 또 배우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순서로 결합한다는 건 여기가 뭐 A, T, C, G에 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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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C, C, C 이런 어떤 순서를 갖고 뭐 하는 거야? 순서를 갖고 결합을 하면 그게 뭐다? 염기가 순서대로 나열해지는 게 뭐다?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뭐가 만들어지냐면 DNA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DNA가 염기가 순서대로 나열된 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다. 유전 정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울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니네가 뭘 배웠냐면 요렇게 해서 뭐라고 배웠어? 유전자. 있잖아. 중학교 때 배울 때 요렇게 해서 유전자. 요렇게 해서 유전자 이렇게 배웠거든? 그럼 예를 들면 요만큼 부분이 뭐다? 어떤 특정한 형질을 발현시키는 데 필요한 뭐다? 염기 서열이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뭐가 된다?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염기가 순서대로 나열된 부분에 유전 정보가 뭐하냐면 저장이 돼 있고 그 유전 정보가 곧 우리 몸을 만드는 뭐다? 설명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이렇게 쭉 했을 때 결론은 그럼 누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는 인산하고 당이 아니고 뭐다? 염기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방학 때 배운 사람 뭐 삼염기 조합 이런 코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기말고사 파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면 이제 나머지 잡다한 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질이고, 자, 또 하나는 이제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질과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는 지질과 탄수화물은 서로 뭐 하냐면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알지? 왜냐면 특별한 지질을 빼고는, 알았지? 특별한 지질, 뭐 밑에 나온 인지질인데, 인지질 빼고는 얘는 구성하는 원소가 3개, 얘 구성하는 원소 3개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뭐 하냐면 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지질이 되는 거고, 지질은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뭘로 바뀐다? 탄수화물 형태로 전환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질의 기능인데, 지질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 에너지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다 아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질을 1g 섭취하면 거기에서 9kcal만큼의 에너지를 뭐 할 수 있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고, 탄수화물도 역시 뭘로 쓰일 수 있다?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는 보다 주된 에너지원이지. 1등이죠, 1등. 1등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종류를 섭취하면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을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1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섭취하는 양은 많지만 대부분 다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체내를 구성하는 비율이 뭐하냐면 가장 적어요. 근데 이게 체내를 구성하는 비율이 가장 적다는 건 누구 기준이냐면 동물 기준이에요. 동물. 알았죠? 반대로 식물은 탄수화물의 비중이 단백질보다 더 커. 그러니까 보통 동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의 비율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여서 지질이 뭐의 주성분이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 꼭 물어보는 게 하나 뭐냐면 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그렇죠? 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 근데 얘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세포막에 지질 말고 오늘 배운 것 중에 누구도 있겠어? 오늘 배운 것 중에 누구도 있겠어? 자,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어. 단백질 있겠어? 핵산 있겠어? 무조건 단백질이에요. 왜? 단백질은 워낙 물 빼고 몸을 차지하는 비율이 뭐 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이 지질인데 세포막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다? 단백질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몸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라고 표현하면 모두 생각하고 지질도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모두 기억하냐 하면 단백질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둘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질을 보면 종류가 뭐 이런 중성지방, 인지질,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이제 인지하면 되고, 참고로 인지질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다시 좀 배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보면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단당류, 다당류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면 식물이 뭘 하냐면 광합성이라는 걸 해. 광합성. 그럼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면 광합성의 최초 산물이 뭐가 되냐면 최초 산물이 포도당이에요. 알지? 그럼 최초 산물이 이제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들을 뭐 한다? 포도당들을 연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그러면 하나의 포도당과 하나의 포도당이 연결될 때 당연히 또 뭐가 빠지겠어? 그냥 물이 빠지는 거예요. 알지? 물이 빠지면서 얘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되면 이게 뭐야? 엿당이에요, 엿당. 알았지? 그리고 포도당이 이게 끊임없이 계속 쭉 뭐 한다? 연결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녹말이 돼요, 녹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탄수화물인 녹말도 뭐야? 단위체가 있는 거예요, 단위체. 오늘 배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당류는 보통 단위체가 이렇게 존재하거든. 이렇게 존재할 때 누굴 꼭 기억해야 되냐면 포도당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과당, 갈락토스는 필요 없는데 탄수화물이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체인 최소한 뭐다? 포도당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포도당이 있었을 때 그 포도당을 뭐 하는 거야? 여러 개 연결하면 뭐가 된다? 녹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하면 뭐도 될 수 있냐면 글리코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하면 뭐도 될 수 있냐면 셀룰로스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식물은 녹말이나 셀룰로스 형태로 뭐 하는 거다? 포도당을 이제 저장하는 거고, 동물은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탄수화물은 기본적인 단위체 중에 하나가 뭐다? 포도당이 되고, 그 포도당이 계속적으로 연결하면 이제 오늘 배운 것 같은 이제 고분자 화합물인 글리코젠, 녹말, 셀룰로스 같은 것들이 뭐 한다? 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이제 일단 생명 파트 다 해봤고, 뒤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한 게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했는데 이게 정보량이 엄청 많아. 알았지? 정보량이 많다는 거 앞에도 똑같이 막 그때 막 지난 시간에 뭐 동족원소랑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한 것처럼 이게 정보량이 되게 많고, 여기 자체도 지금 프린트상에서 정보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치르잖아.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올 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선생님이라고 하면 딱 18번 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맞아. 원래 생명과학에서.
왜냐하면 암기가 많은 부분의 시험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봐야 되냐면 공통점, 차이점을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언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러면 풀 수 없어.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면 풀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나 뭐 순서도로 푸는 문제에 대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푸는데 시간이 뭐 한다?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이 그냥 전형적으로 내신에 나오는 이제 생명과학 파트 부분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8번은 좀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문제는 뭐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생겨서 어떤 A, B, C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각각의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거기를 뭐 하는 거야? 채워 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하고 C는 뭐냐면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핵산, 뭐 요것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 회장 선거 같은 거 하면 우물 정자를 쓰면서 학생들 몇 표 얻었는지 하는 거잖아. 뭐 그거는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이제 요 세 개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거 하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20종류의 단위체를 갖는다. 라고 하니까 뭐야? 이 셋 중에 누구야? 단백질이야. 그럼 단백질이 한 표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얘는 표가 없는 거야. 얘는 단위체 20종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포막을 이루는 뭐래?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래. 그럼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은 누구하고 누구야? 단백질과 지질이. 그럼 단백질이 한 표를 더 얻고 지질이 한 표를 갖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화합물이래? 탄소화합물이잖아. 그럼 아까 앞에 설명할 때 오늘 배우는 건 다 뭐야? 다 탄소화합물이야. 탄소가 골격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면 얘는 뭐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A, B, C라는 물질 중에 단백질은 몇 표를 얻어야 돼? 3표를 얻어야 돼. 3표. 그럼 3표를 얻어야 때 무조건 동그라미 몇 개 있어야 돼? 동그라미 3개가 무조건 쳐져야 돼.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3개가 쳐질 수 있는 데는 무조건 얘하고 얘는 안 돼요. 이미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죠? 그냥 여기도 X가 있고 X가 있고 X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동그라미를 다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어디밖에 안 된다?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다 동그라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C가 뭐가 된다? C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뭐 찾아볼 수 있겠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세로줄을 읽을 때, 우리가 세로줄을 읽을 때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탄소화합물이 다 똑같은 특징이야. 그럼 반드시 세로줄에 또 동그라미 몇 개 있어야 돼? 세로줄에 다 동그라미 또 3개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도 X 있고 하는 거 안 되니까 여기 물음표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 있어야겠죠. 아, 그러면 얘네가 다 동그라미에 속하는 거니까 이 디귿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다? 이게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완성됐기 때문에 니은을 보면 이게 없고 누구만 있는 거야? 단백질만 있는 거잖아. 그럼 단백질은 3가지 특징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20종류의 단위체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20종류의 단위체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머지 하나 기억이 이제 요것 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세포막을 이루는 뭐가 된다. 주성분이다. 요게 되니까 요게 단백질이면 요건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이 아니고 그럼 얘가 동그라미가 또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얘가 뭐가 되고 얘가 지질이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얘가 핵산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는 거죠. 문제 자체. 그래서 딱 전형적으로 내신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 파트는 무조건 이렇게 내야 돼. 알았지? 이래야지 학생들이 외웠는지 잘 못 외웠는지 공통점 차이점을 보니까.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다고 쳐봐. 그럼 예를 들면 요 영역을 얘기하면 이게 뭐야? 얘네 3개가 다 공통으로 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요 영역만 얘기하면 뭐야? A하고 B가 공통으로 있다. 이렇게. 그죠? 만약에 요 영역만 얘기하면 뭐가 돼? A만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 파트라고 해서 그냥 뭐 생명 파트 다 외우면 되는 거잖아. 외우면 되는 건데 그 외울 때 얘네들의 어떤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뭐야?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18번 문제를 한 4점짜리로 때려서 내면 틀려요, 그냥.
그래서 특히 생명 문제들은 이제 이런 식의 표의 형태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한 번 더 해서 이제 20번을 이렇게 보시면 자, 표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A와 B에서 특성 기억하고 니은과 나는 기억하고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는 똑같이 단백질하고 뭐가 된다? 자, DNA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 단백질 DNA. 그럼 여기 그냥 읽는 거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누구 특징이고 DNA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라는 건 단백질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DNA도 되는 거지. 그럼 DNA는 특징을 몇 개 갖는다? 2개 갖는 거니까 무조건 동그라미 몇 개 쳐져 있어야 돼? 2개. 그럼 얘는 자동으로 DNA,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얘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2개 공통적으로 세로 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뭐다? 구성하는 원소에 탄소가 있다. 이거니까 얘는 뭐다? 여기가 유전 정보를 뭐 한다? 저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찾아야 돼. 알죠? 그래서 이제 표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위치를 좀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서 이제 21번 보시면 21번 문제가 이건 이제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파트에서 혹은 지구과학 파트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이게 요새 그러진 않겠구나. 예전에 너네 혹시 컴퓨터 같은 거 배운 적 있니? 없냐? 보통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가 컴퓨터는 몇 진수를 쓰니까 컴퓨터 2진수잖아. 그럼 컴퓨터는 뭐하고 뭐밖에 안 되는 거야? 0, 1이잖아. 그럼 컴퓨터는 예, 아니요 밖에 안 돼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 그래서 컴퓨터가 쓰는 게 딱 이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순서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순서도. 그지? 그래서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있을 때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네 중에 얘네들은 뭘 하는 거고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한 에테르 결합을 하는 거고 이 중에 펩타이드 결합하는 건 누구니까? 단백질이니까 A의 뭐다? A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DNA랑 뭐가 있으니까? B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B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RN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A의 기능으로 방어작용과 운반하는 작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완전 지엽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의 방어작용 중에 하나가 뭐다? 히읗으로 시작되는 것 중에 체내에서 뭐다? 항체를 만드는데 그 항체가 대표적인 이제 단백질 형태예요. 그 다음에 운반하는 작용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뭐다? 아까 우리 어디에 들어가 있는 적혈구 속에 들어가 있는 무엇도 헤모글로빈도 얘야.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으로 무슨 운반 작용을 한다? 산소로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어작용과 운반작용을 한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B의 염기 유라실은 타이민과 결합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B라고 하는 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닥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 누구하고 결합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가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두 가닥의 이중 나선이고 얘는 뭐다? 단일 가닥이니까 예, 아니오로 표현하니까 디귿이 뭐 할 수 있다?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명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를 뭐 하는 거야? 낼 수 있는 형태들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8번 문제를 좀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뭐 문제가 이렇게 있고 뭐 그림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기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뭐 기억은 당연히 뭐겠어? 기억은 단백질 합성 과정의 일부라 했으니까 기억은 그냥 아미노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억은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 이은에 기억은 CHON이 결합한 구조를 공통으로 뭐 한다? 가지는 거지. 그죠? 왜냐면 기본 단위체가 뭐가 되니까?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결합한 구조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이거야. 중심에 뭐가 있고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소가 있고 한쪽에 뭐다? 아미노기가 있고 반대쪽에 카복실기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겹사슬로 어떤 걸 갖는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C와 H와 뭐다? O와 N은 다 무조건 다 갖고 있는. 그죠? 그래서 구조를 공통으로 가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니까 니은이니까 뭐가 빠지는 거야? 자, 물이 빠진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리을 선지 때문에 풀어보는 건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요 위치랑 요 위치가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고 쳐봐. 그러면 요 아미노산이 서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몇 종류야? 20종류잖아. 그러면 만약에 아미노산 3개가 결합을 한다고 쳐봐. 그럼 아미노산 3개가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몇 종류 나와? 단백질 종류가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에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0종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0종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0종류씩.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지만 단백질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단백질은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히 많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이 그림에 14개의 기억이래. 그럼 14개의 기억이라는 건 14개의 아미노산이란 말이야. 그럼 14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잖아.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뭐야? 그냥 엄청 많은 거야, 엄청. 근데 요게 지금 저 니을의 표현이 그 개정되기 전에 통가에는 원래 없었는데 개정이 되고 난 통가들의 뭐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풀면 요 표현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번에 학교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혹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지를 또 보셔야 돼. 알았지? 뭐 단백질이 몇 종류를 만들어지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지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7번 잠깐 볼게요. 자, 7번. 똑같은 문제야, 7번. 그래서,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서 물이 빠지면서 뭐 이렇게 단백질을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A와 B는 아미노산이니까 당연히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뭐다?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가 자, 8개 아미노산이 결합해 있거든. 그러면 단백질 가가 형성될 때 아미노산이 7개 있으니까 물은 몇 개 빠진다? 7개. 하나 더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도 몇 개 있다? 7개. 왜냐면 물이 빠질 땐 요 사이사이에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8개 있으면 7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어떤 순서로 배열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보다 단백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한 문제를 더 봐야 되는데, 10번 문제까지만 하고 제가 쉴게요. 자, 10번은 이제 뭐 똑같이 그림은 단백질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 지금 이 A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 A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자세히 이렇게 아미노산을 자세히 쳐다보면 어떤 놈은 동그라미 있고, 어떤 놈은 네모 있고, 어떤 놈은 뭐다? 세모가 붙어 있잖아. 그럼 결국 이 A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뭐야? 민규랑 뭐야? 네모, 세모, 동그라미 뭐야? 겹사슬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아미노산이 각각마다 틀린 게 뭐냐면, 위에 있는 R그룹이라는 겹사슬이 뭐하기 때문에? 겹사슬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한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아미노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겹사슬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죠. 됐죠?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B 과정에선 물이 첨가되는 게 아니고 뭐다? 물이 빠지는 거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C의 단위체 배열이 달라지면 뭐 당연히 단백질의 뭐다? 입체적인 구조도 달라지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뭐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앞에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